간밤에 미국 증시는 휴장했고 일부 상품 시장들도 휴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 증시만 열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불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유럽 증시 종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독일과 프랑스, 닥스와 깍크 지수는 무려 2%대의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영국만 0.4%대로 상당히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다른 증시에 비해서 영국 증시가 선방을 했었던 것은 개별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자가 격리 의무를 폐지한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선방을 한 것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 내에서 가장 많이 밀린 것은 바로 자동차주가 되겠습니다. 동유럽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중단이 된다. 이런 중단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 배경은 바로 우크라이나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계속해서 시장을 부담을 주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프랑스 주재로 미국과 러시아가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러시아 쪽에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발언하게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또 새벽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이 돈바스 지역, 지금 친러 지형과 정부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지역이 될 텐데, 여기와 관련된 이 독립국 선언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더 크게 떨어뜨리는 재료가 됐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키워드 3가지 볼 텐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연준 인사 관련해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쪽에 관련된 내용은 악재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입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계속해서 전쟁이 오고 갔던 그런 지역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러시아 쪽과 친한 분리주의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자칭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이 두 가지 공화국을 승인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승인을 했고, 앞으로 이제 우호적인 내용, 군사적 원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서방 쪽에서 먼저 러시아가 요청을 했던 안전보장 요구를 무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러시아 군을 이런 인민공화국적으로 지금 옮길 수 있다,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일부 외신들에 따르면 그쪽으로 좀 군이 가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나옵니다.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영토를 침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면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국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 쪽에서는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이런 지금 제재를 할 것이다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제재를 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EU도 만만치 않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엄연히 의해 불법 행위를 러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거고, 연루된 사람들을 제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시장 변화 상당히 급격하게 변했었습니다. 이 러시아 지수가 무려 10%대의 급등락을 좀 거듭하게 되면서 크게 밀렸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이 러시아 은행주들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재 내용이 일부 좀 유출이 됐는데, 이제 러시아 은행의 이제 국제 결제를 차단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은행주들이 가장 크게 밀렸고, 이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 역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장중 내내 굉장히 요동을 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화폐인 흐리브냐 역시 좀 약세를 띠게 되면서 이 양국의 지금 화폐가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따지게 되면은 러시아 근방에서의 채굴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금과 석유, 알루미늄, 그리고 다이아몬드까지 전반적으로 이러한 광물 쪽이 크게 약세를 띄었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 하면 천연가스가 되겠죠. 여기에다 철강 생산업체까지 전반적인 타격을 받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에 좀 한정된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 자가격리 법적 의무를 완전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이제 대규모 코로나19 무료 검사도 지금 폐지를 하게 되고 가장 이제 취약한 그런 연령대를 대상으로만 한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쉬게 되면은 지금 약 81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종료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리슨 총리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면역 수준이 영국 자체적으로도 많이 좀 높아졌고 거기에다가 오미크론도 생각보다 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강행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말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투표권도 있고 중도 매파 성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는 쪽인데 강력한 조치를 주장했고요. 이 3월 FOMC 때 50bp를 좀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요한 추가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좀 보여줬고요. 현재 연준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점진적인 금리 상승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상승 쪽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그리고 금값,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 외 거래, 전자거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유가는 2.89% 올랐습니다. 상당히 세게 오른 것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다시 한번 간밤에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 쪽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우려도 높아지게 되면서 소폭 밀리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구리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환율이 되겠습니다. 달러 쪽에서는 침공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엔이라든지 프랑과 같은 안전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구리 가격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휴장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1,900달러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위험보다는 안전자산 쪽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금리 수익률 역시 시간 외에서 약간 밀리면서 0.1bp 밀렸었는데요. 1.9%를 유지하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을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기준금리를 9회 연속 올릴 것이라고 증권사 JP모건이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는 매년 8차례 열리게 되는데요. JP모건은 연준이 올해 남은 7차례와 내년 초 2차례 FOMC에서 모두 0.25%포인트씩 총 9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만일 이 예상이 맞아진다면 현재 제로에서 0.25%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말 1.75에서 2%로 그리고 내년 3월에는 2.25에서 2.5%까지 오르게 됩니다. JP모건 측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력한 경제 성장과 민간 수요 확대, 비용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5%가 급등해 지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월가의 다른 주요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기존 연내 5회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서 7회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고 도이체뱅크 등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은 연준이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애플 스토어 6개 지점 직원들이 물가 상승 대비 임금 인상이 더디다면서 또한 애플의 기업 가치 상승도 급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불만을 표하면서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2개 매장은 현지 노조 지지에 힘입어 전미노동관계위원회 NLRB에 서류를 제출하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IT 매체인 엔가젯에 따르면 애플 스토어 직원들은 노조 설립 과정에서 애플의 감청과 보복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된 채팅과 안드로이드 폰까지 활용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애플 스토어 직원들은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게시됐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세개 주에서 50여 명이 파업을 실시했고 홈페이지에 애플 투게더를 개설하며 임금 상향, 의료보험 혜택, 유급휴가 확장 등 각종 이슈를 공론화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애플 스토어 지점은 270개 이상이며 직원은 6만 5천 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파업에 참가한 이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지난 1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가장 큰 애플 관련 파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근로조건 개선 목소리가 커지면서 애플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확대하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애플 측은 애플 스토어 직원의 급여를 점포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2%에서 최대 10%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정규직과 파트타임 직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병가 일수를 2배로 늘리고 추가적인 휴가 할당과 육아 휴가를 최대 6주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는 별도로 미국 의회가 애플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상원 법사위원회는 찬성 20대, 반대 2표로 애플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애플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애플이 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도록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애플의 이런 독점과 관련해서 좀 더 정부 쪽인 차원에서 좀 제재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다시 한번 개장이 될 뉴욕 증시가 될 텐데요.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의 예상은 전달에 113.8보다 하락한 109이며 이어 IHS 마켓의 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 S&P 케이스 실러의 12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고 개장 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홈디포를 시작으로 크리스피 크림, 크래커 배럴, 메이시스, 템퍼실리 인터내셔널, 메드트로닉, 디시 네트워크, 루이지애나 퍼시픽, 플로어코프, 그리고 폐장 후에는 톨브라더스, 팔로아토 네트워크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에즐런트 테크놀로지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